자, 뿌리 깊은 국어 2단계 11회 문학 유치원 바이 할게요. 자, 유치원 하면 처음 들어봐요? 유치원? 생명파 흔히 그래요. 한번 여기다 한 번만 간단하게 한번 적을까요? 생명파 라는 말을 듣는 시인이에요. 생명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 시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정도만. 자, 문제 한번 봐볼까요? 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윗글의 짜임으로 적절한 것. 위 작품은 한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런 거를 단연시 그래요. 요건 문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단연시. 단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연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상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상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위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과 의지. 중간에서는 화자가 담고 싶어하는 바위의 구체적 속성을 열거. 끝에서는 다시 한번 바위가 되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 이랬네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비슷한 거네. 자, 그러면 한번 형식만 한번 먼저 읽어보고 한번 형식만 한번 보고 올게요.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예 애런에 물들지 않고 휘려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 깎이는 대로 채찍질하여 노래하지 않고. 이거 짜리가 좀 애매한데? 일단 여기서부터는 바위의 특성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짜게 되냐?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라야 되나?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몇이야? 하나. 여기 일행이고요. 2, 3, 4, 5, 6, 7, 8, 9, 10, 11, 이거 12예요. 2부터는 하나는 묶여야 돼. 1은 일단 쪼개져야 돼. 1은. 그러면 1을 쪼개놓은 게 없네. 이거 뭐야? 이걸 이렇게 쪼개는 것 같다. 여기가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예요. 아닌가? 맞죠? 네. 그 다음에 팔행, 구행, 7행. 7회 자르냐 8회 자르냐 9회 자르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가보자. 여기 지금 1, 2, 3, 4, 5, 6, 7. 얘가 7이에요. 7회 자를 거냐 8회 자를 거냐 9회 자를 거냐. 답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자,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일단 읽어야 되는데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래도 망각하고 또는 먼 원래를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저는 지금 이렇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12행. 근데 이게 없잖아요. 지금 답이 12행만 다른 건 없죠? 어차피 없어요.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인데 12행만 다르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근데 지금 여기 1, 2, 3, 4, 5, 6, 7 요거는 여기 잠깐 보세요. 망각하고 그랬어. 근데 노래하지 않고 이거 문제 난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자르기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몇 회야?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자른 것도 없잖아. 있냐? 없죠. 답은 지금 여기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래도 가장 길게 자른 것 같아요. 응? 요거를 해석을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도 망각하고 먼 원래도 망각하고 까지 잡으면 이렇게 생략된 걸로 보면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흐르는 구름과 먼 원래를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문장이 마침표가 중간에 없잖아요. 2개밖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밑에는 2행부터는 쭉 그냥 한 문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세요. 여기 눈 잠깐 볼래요? 않고 않는 바위가 돼 이렇게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구체화시킨 게 여기야. 나머지야 이렇게. 그죠? 그 쪼개기가 좀 애매해. 그나마 이제 그 열거된 속성이 가장 많이 잡힌 걸로 답을 잡은 것 같아요. 조금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문제 잠깐 볼게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어조 뭐였는지 기억나요? 어조. 말의 톤, 화자의 목소리인데 뭘 보고 결정한다? 얘기 안 했나? 네, 우리 앞에 했던 것 같은데. 뭘 보고 화자의 어조를 판단한다? 어미. 그 끝에 가보면 되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도 되리라 그랬죠. 자, 여기다 쓸까요? 되리라. 자, 의지를 드러내. 의지적 목소리예요. 적절한 것. 여러 자연물과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순서한다라고 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자연물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연물을 통해 차이점과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바위가 되리라 그랬죠. 그 바위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4번을 보세요. 바위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열거하면서 그런 바위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4번 문제를 갖고 보면 몇 번이 답이에요? 오, 3번인 거예요. 아유, 똘똘해라. 여기서 말하는 자연물은 뭘 말할까요? 옳지. 4번으로 이게 바위인 거예요. 그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뭘 것 같아요? 아직 소망과 의지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는 본문에서 배울게요. 어조 무슨 어조겠어? 의지적 어조 그랬잖아요. 뭐가 제일 가까울까? 나는 바위가 될 거야. 죽어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될 거야. 이거거든요. 자, 어조는 뭘 보고 결정한다? 어미. 모르겠는 말 있어요? 냉소는 차갑게 비웃다예요. 배째! 날 죽여 차라리! 이런 거거든요. 뭐야? 1번이 아직 안 보긴 했는데 한번 할 수 좀 해보고. 자, 3번은 본문 내용을 좀 확인한 다음에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한번 그 다음 읽어는 보시고. 애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련, 슬픔, 희로, 기쁨, 노여움, 슬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한마디 인간적 감정이에요. 비와 바람, 비정의 한몫, 채찍질. 자, 아직 내공이 좀 몇 번 같아. 여기 지금 생뚱맞은 게 하나 있네 보니까. 이런 거 봐봐. 닥쳐올 수 있는 시련이나 역경 이런 말 있죠. 근데 그런 거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 않은 뭐 이런 내용이야. 좀 생뚱맞은 게 있는데. 자, 아직 모르겠으면 본문 하고 올게. 힘들지? 응, 본문 볼게. 자, 내 죽으면 나 이건 무시하고 싶어요. 아까 그 문제 무시하고요. 그래도 문제 있는 대로 할까요? 그럼 아까 10, 11, 12, 10, 11, 12니까 마지막 세 줄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중간에 또 하나로 묶은 거예요. 다른 책에는 어떻게 잡았을까? 다른 책도 그렇게 잡았네요. 처음에는 바위가 되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바위의 모습, 자, 가볼게. 1년, 내 죽으면 한 게 바위가 되리라. 목소리 의지적이고 나의 소원을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표현했어요. 자, 그 바위는 어떤 모습이냐? 애련에 물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희로에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 즉 애련과 희로는 인간적 감정이에요. 세속적 감정 이렇게 할까요? 세속적 감정에 물들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비와 바람이 바위를 깎아버리는 바위 입장에서는 비와 바람은 어떤 의미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그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 아씨 왜 나만 이런 시련 자꾸 겪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깎이는 대로 억년 마치 비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몫하고 있대요. 침묵하는 거예요. 즉 침묵한다고 하는 건 여기서는 불평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고 안으로만 채찍질한대요.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한대요. 변태인가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흐르는 구름 원래
다른 거에서 구름과 원래는 한번 써볼까요? 구름은 사실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의 섭리로서의 원초적 세계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바위를 유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명도 망각하고, 자, 내가 죽을까봐 겁먹으면 소신을 굽힐 수도 있어요. 절개를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도 망각하고, 먼 원래도 망각하고, 이런 말이 여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쓸까? 원래도 망각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빠져 있다고 보면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외부적 유혹 또는 유혹도 될 수 있고요. 또는 겁주는 걸 뭐라 그러지? 위협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유혹이나 여기는 이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위협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자, 1930년대에 20년대, 30년대, 40년대, 특히 30년대 일제 식민지하잖아요. 시인들은 지식인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일제가 조선인들을 협박하고 막 이러려면 그래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일단 회유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는 자기들의 일에 협조하게끔 하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다스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요주의 인물인 거예요. 지식인들이 특히 시인이 시를 쓰면 이 새끼가 저항하는 시를 쓰거나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동주처럼 친일을 하는 그런 시를 쓴 분들도 있고, 분이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고, 이육사처럼 독립운동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항거하는 그런 시인도 있는 거고, 한용운이나 이런 분들처럼 또 청록파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펜을 꺾고 시를 안 쓰는 거지. 현실 참여적 시를. 자연에 대해 노래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해요. 유치하는 생명파고 생명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한 시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힘들거든. 열받잖아요. 독재 정권 하라든가 일제 식민지하라든가 잘못된 정부 밑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무지몽매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상황이 돌아가는 걸 전부 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화가 나고 그러겠어. 유치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렬한 저항 의지라든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는 시도 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위 또는 일월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배울 때 되면 배우자. 응?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내 절개를 지킬 거야. 그게 이제 1월 이런 거예요. 바위에도 그런 의미가 사실은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상을 꿈꾸어도 표현하지 않고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디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 쪽으로 깨뜨려도 사람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게 끝내자. 조금 끝내자. 조금 끝내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라면 죽는 거지. 그래도 소리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굳은 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사는 뭐죠? 사양하지 않다. 이게 뭐라? 죽음도 불사하는 이렇게 되겠죠?
불사하는 굳은 의지. 인 거예요. 문제 빨리 풀고 가자. 한두 개밖에 안 남았을걸? 3번만 남지 않았니? 답 몇 번이야? 3번? 아닌데? 3번? 아닌 거 고르는 거야? 일제식민자에서 자신 어떤 소신, 신념 이런 것들을 지키고 견뎌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런 게 숨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전혀 생뚱맞다고 한 거예요. 답 5번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